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계속해서 후에 여행 중에 들은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나눠볼까 해요. 후에에 오면 한 번쯤은 꼭 들어보게 되는 게 바로 신비한 이야기들이죠. 그리고 당연히 오늘 저는 대내 후예를 둘러보면서 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해드리려고 해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후에는 단순히 아름답고 평화로운 곳일 뿐만 아니라 베트남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간직한 도시예요. 그런데 이곳에는 아직까지도 많은 미스터리한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어요. 특히 궁궐과 왕릉 주변에는 신비로운 영적인 이야기들이 많다고 해요. 사탁재단 비석에 얽힌 이야기. 2007년 7월 말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08 후에 페스티벌을 앞두고 사탁재단 발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결정했어요. 원래 2008년 1월 1일에 첫 삽을 뜨기로 했는데 기이한 일이 일어났어요. 발굴 책임자인 응우옌 뚜언 럼 씨가 공사 첫날 갑자기 장인어른이 호찌민시에서 급사했다는 소식을 받게 된 거예요. 장례를 치르고 후회로 돌아온 그는 발굴 작업을 계속하려 했지만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현장에 있던 노동자들과 지역 주민들이 같은 꿈을 꾼 거예요. 꿈속에서 긴 수염을 기르고 하얀 옷을 입은 노인이 발굴 현장을 떠도는 모습이 보였다고 해요. 이런 소문이 계속되자 응우옌 뚜언 럼 씨는 고민 끝에 꿈속에서 나타난 자리에서 직접 땅을 파보기로 했어요. 그러자 놀랍게도 그 자리에서 거대한 비석이 발견된 거예요. 바로 베트남 학자들이 오랫동안 위치를 찾지 못했던 사탁지신 비석이었어요. 이후 이 비석을 다시 세우고 나니 사탁재단의 경계와 위치가 점점 더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해요. 후에 페스티벌에서 벌어진 기이한 죽음들. 응우옌 뚜언 럼 씨가 가장 잊지 못하는 일 중 하나는 2006년 후에 페스티벌에서 벌어진 불길한 사건들이에요. 당시 페스티벌에서는 남교재단 제사를 재현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이를 위해 베트남 중부 당락 지역에서 코끼리 2마리와 조련사 2명을 데려오기로 했어요. 그런데 행사 직전에 코끼리 조련사 1명이 코끼리에게 들이받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조련사가 먹이를 주려던 순간 갑자기 코끼리가 엄니로 배를 찌르고 공중으로 던진 후 바닥에 내리쳐 즉사하게 된 거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같은 페스티벌 기간 중 개막식이 열리는 순간 갑자기 강한 폭풍우가 몰아쳤고 투언띠엔 사원 근처에서 유람하던 배 한 척이 전복되었어요. 그 사고로 3에서 4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해요. 이런 일들이 겹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혹시 후예의 신령들이 노하신 게 아닐까? 하는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사라진 영상 기록. 후예에서는 단순한 사고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도 설명할 수 없는 미스터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중 하나가 바로 실종된 영상 기록이에요. 어느 날 투아티엔 후예 지역 지도자들과 역사 및 문화 연구자들 그리고 방문객들이 자롱 황제능 발굴 현장을 찾았어요. 이날 고고학자 응우옌 뚜언 럼 씨가 방문단의 모습을 영상으로 남기기로 했어요. 차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사당으로 들어가 제사를 지내고 향을 피우는 모습까지 모두 촬영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나중에 영상을 확인했을 때였어요. 사당 내부에서 제사를 올리고 향을 피우는 장면이 전부 까맣게 변해 있었던 거예요. 영상이 깨진 것도 아니고 녹화가 안 된 것도 아니었어요. 단순히 그 장면들만 새까만 화면으로 변해버린 거죠. 지금까지도 이 현상이 왜 일어났는지 아무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요. 기이한 사고 사건. 이보다 더 신기한 일이 또 하나 있었어요. 같은 자롱 황제능에서 불과 며칠 전 한 관리가 이상한 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날 후에 황궁 유적관리팀의 한 직원이 현장을 점검하며 자료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사당 안에서 아주 특별하게 생긴 돌덩이를 발견했어요. 이건 연구할 가치가 있겠는데 그는 경비원에게 그 돌을 드러내서 촬영을 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촬영이 끝난 후 원래 자리에 돌을 다시 두는 걸 깜빡하고 사당을 나섰어요. 그런데 그가 사당 문을 나서자마자 오토바이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어요. 더 이상한 건 사고 이후 그가 30분 동안이나 행방불명이 됐다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은 그를 사당 근처의 대나무 숲에서 발견했어요. 그는 키보다 더 높은 대나무 속으로 날아가 쓰러져 있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그는 가벼운 찰과상 외에는 큰 부상이 없었어요. 더 기이한 건 그를 꺼내려면 대나무 숲을 베어내야 했다는 거예요. 이상한 목소리와 지도 이야기. 고고학자 응우옌 뚜언 럼 씨는 과학자로서 귀신이나 영적인 현상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티에우찌 황제능을 발굴할 때 일어난 기묘한 사건들은 아직까지도 설명할 수 없다고 해요. 발굴 초반 팀이 탐사 구덩이를 파기 시작했을 때
어디선가 이상한 속삭임 같은 소리가 들려왔어요. 하지만 정체를 알 수 없었죠. 그리고 바로 그날 밤 럼씨는 꿈속에서 어떤 사람이 자신을 불러서 어떤 특정한 장소를 가리키는 꿈을 꿨어요. 이건 중요한 곳이야. 저곳을 파봐. 꿈이 너무 선명해서 그는 직접 그 장소를 파보기로 결정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흙을 조금만 걷어내자 돌과 벽돌로 만들어진 거대한 그림이 나타난 거예요. 그는 직접 그림의 먼지를 털어내고 조심스럽게 조사했어요. 그 결과 이건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고대 지도였어요. 가장 중앙에는 구불구불 흐르는 흐원강이 있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지도를 구성하는 벽돌들이 모두 자롱 황제 시대의 벽돌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지도가 발견된 곳은 티에우찌 황제는 대체 왜 다른 황제 시대의 벽돌이 여기에 있었던 걸까요? 이 소식이 퍼지자 후의 역사 연구자들이 모여 다양한 가설을 세웠어요. 그중 가장 유력한 가설은 이 지도는 후의 풍수지리적 명당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좌측엔 청룡, 우측엔 백호, 그 중심에 흐원강이 흐르는 형세를 나타낸 것이다. 이 지도에 대한 토론회를 여러 해석하려 했지만 계속된 변동과 문제들로 인해 지금까지도 공식적인 연구가 진행되지 못했어요. 결국 이 지도의 진짜 의미는 아직도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카이딘 황제에겐 2명의 정식 부인과 2~3명의 측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응우옌 왕조에서는 황후와 황태자를 공식적으로 책봉하는 관습이 없었어요. 보통 황제의 정실 부인은 비라는 칭호를 받았고 등급에 따라 1등, 비등, 비등으로 불렸어요. 그러다 그녀의 아들이 왕이 되면 황태후로 승격되었죠. 이런 이유로 옛날부터 자식이 귀하면 어머니도 영광을 누린다는 말이 전해져 내려와요. 카이딘 황제의 2부인 중에서 첫 번째 부인은 호시 가문의 딸 호닥중 대신의 딸이었어요. 두 번째 부인은 황씨 가문 출신, 그리고 그녀가 바로 훗날 바오다이 황제의 어머니가 됩니다. 왜 바오다이의 어머니가 1등 비가 아니었을까? 황제의 후계자를 낳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가장 높은 지위를 가져야 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바오다이의 어머니는 2등 비일 뿐이었어요. 그럼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이건 단순한 부부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었어요. 카이딘 황제가 즉위한 건 1916년 당시 전 황제였던 쯔엉자와 타이피엔의 반란이 실패한 후였어요. 이때 호닥중 대신은 왕실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어요. 왕이 이미 아내와 자식을 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실과 신하들이 공식적인 결혼식을 열어 왕과 호시 가문의 딸을 결혼시켰어요. 이 결혼으로 인해 왕이 되신 가문의 사위가 되었고 정치적 안정을 위해 호시 가문의 딸이 1등 비의 지위를 차지하게 된 거죠. 결국 왕의 사랑이나 아들의 존재보다 정치적 배경이 더 중요했던 시대였던 거예요. 카이딘 황제가 세상을 떠나자 그의 아들인 황태자 바오다이가 즉위했어요. 왕이 된 후 그는 어머니를 단유황태후로 책봉했어요. 그러나 1등 비였던 호시 부인은 점점 소외당했어요. 황제의 생모가 아니었기에 더 이상 궁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없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외롭고 힘든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해요. 심지어 훗날 결혼을 했다는 소문도 있고 남베트남 시절에도 정부의 지원을 받았지만 나중에는 정신적으로도 불안한 모습을 보이며 거리를 배회하는 모습이 목격되었다고 합니다. 카이딘 황제는 바오다이의 친아버지가 아닐까? 사람들은 오랫동안 카이딘 황제가 남성적인 힘이 부족했다고 수군거렸어요. 그래서 바오다이가 그의 친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바오다이가 태어났을 당시 왕실에서는 엄격한 확인 절차를 거쳐 그의 혈통을 인정했어요. 즉, 어머니가 임신한 날짜부터 출산까지 모든 과정이 기록되었고 정확한 날짜에 태어났기 때문에 황족으로 인정받은 거죠. 운명은 신이 정하는 것, 인간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다. 어린 시절 바오다이의 혈통을 직접 확인했던 황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따라서 아무리 소문이 많아도 바오다이가 황제의 아들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마무리하며 응우옌 왕조의 왕실은 단순한 가족 관계가 아니라 정치적, 권력적 관계 속에서 움직였어요. 사랑보다는 정치적인 계산이 우선이었고 심지어 황제의 후계자조차도 정치적인 이유로 소외될 수도 있었죠. 이런 이야기들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서 당시 왕실의 권력 구조와 인간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